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한복독방입니다. KB 시세는 아주 영향력 있는 기준점이 되는 집값 바로미터죠. 이 시세로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잔금 대출 여부까지도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KB 시세로도 현재 전국의 집값 자체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집값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주 강렬한 궤적이 그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KB 시세로 전국 집값이 단일값으로 통일된 건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하락세가 아주 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두껍게 하락이라는 궤적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전국적인 하락장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서울 집값의 영향이 크죠. 변방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했던 집값 하락세가 더욱더 그 가속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건 중심에서도 뚜렷한 하락세를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쌍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소처럼 한쪽이 하락세로 기울면 다른 쪽이 이런 양상과는 달리 상승 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주식에서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폭이 엿보이는 부분이 부동산에도 있는 법인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일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로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이죠. 그것도 금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지역별로 게릴라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하락세라는 운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플랫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간다는 건 전국의 집값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한 가지 요인, 기준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집값 변동의 원인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당연히 전국 집값이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비단 부동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어제 코스피 지수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강경 발언에 주가가 훅 빠지게 됐고요. 금리와 직렬 연결된 부분들은 그냥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02%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도 비슷한 하락폭이 보이죠.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매매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었는데 0.0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작년부터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몰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이번 금리 여파로 인해서 확실히 매수 단가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움직이는 수요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락장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개발 가능성, 입지 가능성,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덜컥 사버린 빌라는 평생 달팽이처럼 등 뒤에 지고 다녀야 하는, 영원히 매도가 되지 않는 바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죠. 급하다 해서, 전세에 쫓기는 삶이 피곤하다 해서 그냥 질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10분 반영하고 있는 며칠 전 청약을 시작한 천왕역 모아일가 구로 쪽에 있는 신축인데요. 단가가 예상보다 세게 나왔죠. 84제곱이 10억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뒷목 잡게 만드는 분양가. 아무리 역세권이라 하지만 미친 것도 아니고 특별 공급이 마감됐는데요. 결과는 청약 접수 종료입니다. 근데 청약 접수 지표를 보면 뭔가 싸한 느낌이 들죠. 굉장히 저조한 경쟁률입니다. 이건 바로 1순위 경쟁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만약 청약 접수가 종료가 돼도 이후 계약 포기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 특별공급 현황도 청약 접수 종료로 떴는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그리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역시 6, 7제곱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8억에 가까웠죠. 그러니 경쟁률이 시들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에서 신축이 깃발만 꽂으면 분양 흥행몰이를 기록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분위기와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의 청약 접수 현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의 하락세와 동반해서 더욱 그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경기와 인천 집값은 0.16%, 0.26% 떨어졌습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아마도 경기도 인천 집값은 내년 하반기까지 미끄럼틀을 탈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가 분양가보다 내려가진 않을까라는 공포감을 줄 정도로 하락장은 가장 저점을 향해 떨어지는 느낌도 들 거예요. 특히 이번에 분양을 하고 있는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 특별공급 접수를 보면 청약 접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았던 이곳의 경쟁률이 그닥 시원치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84제곱 7억대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비싼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산 세교 쪽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특공 접수를 받은 오산 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여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미달이네요. 84제곱 4억대 분양가인데요. 이젠 오산도 4억대 아래로는 나오질 않네요. 입지도 약간 애매하고 브랜드도 낯설어서 확실히 접수 현황이 저조했습니다. 이 네 곳 모두 1순위 접수를 앞두고 있는데 특공의 분위기가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을 건 확실하고요. 경기권 역시도 지금 부동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해답은 확실합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축은 절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을 피해라. 금리 부담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권 아파트는 입지가 애매하면 그냥 제껴라. 그리고 분양가가 사악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 아닌데 그냥 대출이자 갚느라 인생 된소리를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권 아파트라도 가격에 가성비가 있고 입지가 확실하게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끼고 있는지 여부를 이전보다 10배 정도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눈을 돌리자면 5개 광역시 역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0.25%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마이너스 0.63%로 낙폭이 큰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끝없는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국 전세가도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의 전세가가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인천과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세입자 구하지 못해서 집주인들이 난리가 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지표가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인 매매 가격 지수도 73 정도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화랑을 보여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여건의 여파가 일률적이어서죠. 인플레, 환율, 경기 침체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도 한몫하지만 제일 키포인트는 금리입니다. 얼마나 자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계산기 잘 두드려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전국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라는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분양한 단지들 경쟁률을 보면 파장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일단 애매하면 제낀다는 분위기가 분명하고요. 금리 영향으로 분양가가 조금만 들썩이면 팔이 날릴만 하죠. 이런 때일수록 가성비 위주의 커팅을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내 집 마련의 로드맵이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